안녕하세요. 유승찬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청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산 연구망의 연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분산 연구망은 공통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이 병합역 내에서 병원이나 그 기관의 데이터를 분산 연구망을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 CDM으로 변환을 한 후에 연구망에 있는 누군가가 분석 프로그램을 보내면 이를 가지고 결과만을 쉐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개인 정보의 유출 없이 다기관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 코드를 공통으로 이용하고 또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과 청구 자료를 연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청구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이런 연계 분석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디세이라는 그 분산 연구망 네트워크가 이제 있고, 저는 오디세이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커뮤니티가 흘러가고 있는데, 6가지 목표는 이제 혁신성, 재현성, 개방성, 공동체 정신, 협력 정신, 그리고 선행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크게 연구의 범위를 3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클리니컬 캐릭터라이제이션, 임상 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자연사라던가 또는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임상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수준 예측,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는 인공지능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라던가 또는 선제적 질병 예방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인구 수준 추정, population level estimation이라고 역학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감시라던가 비용 효과 연구, 그리고 실용적 임상 시험이 가능한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임상 특성 확인의 그 카테고리의 연구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옥스포드 대학과 저희 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던 The Phenotyping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COVID-19 in an International Network Study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 한국의 심평원, 그리고 스페인과 미국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는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과거력과 이제 약물 사용 과거력 등을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기저질환과의 코로나19 사망률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일부 국가나 일부 기관에 국한된 정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 미국, 스페인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기저질환의 분포를 비교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심평원 코로나19 데이터를 사용했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19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독감이랑 비교를 해서 독감이랑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그 환자의 그 나이대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기저질환 분포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였고, 사실 당시 이 코로나19가 유행한 초반만 해도 이것의 그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독감과 비교해서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경과를 그냥 내추럴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클리니컬 캐릭터제이션을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판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올로버스에서도 이제 EMR 데이터는 옴업 CDM으로 이제 그 표준화를 해서 이제 모으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질병의 자연사라던가 또는 임상적인 그 특성을 이제 확인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구 카테고리는 환자 수준 예측 또는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모으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다양한 이제 장벽들이 있고 데이터를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국의 데이터까지 함께 모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알고리즘에 주지 말고 알고리즘을 그냥 데이터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으면은 이 기관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를 다양한 기관에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분산연구망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시켜드리는 연구는 이제 공단 샘플 코드 기반으로 사망 원인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검증했던 작업인데요. 사망과 사망 원인은 가장 주요한 클리니컬 아웃컴 지표인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망 여부가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망 원인은 거의 사망 원인이 같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샘플 코호트에는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사망 원인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가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았을 때, 환자가 이제 팔로업이 로스가 됐을 때, 이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해서 팔로업 로스가 된 건지, 또는 다른 이유로 팔로업 로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거의 원인,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건지, 또는 암 등의 이제 악성 종양으로 사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싱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작업을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퓨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단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아주대 대학교 의무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청구 자료들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샘플 코호트에서 굉장히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예측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아주대에서도 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자료에는 사망 원인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한 이런 사망 원인이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악성 종양이 사망 원인의 이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모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자료에도 충분히 잘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했을 때 우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국제 협력 연구가 굉장히 쉬워지고 간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연구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우울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이런 서세터블한 환자들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제가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후에는 또 우울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때 전반적인 임상 예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 약물 사용 이후에 우울증 발생이 높다면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환자들을 미리 보고 인터벤션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만약 베타 차단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샘플 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아주대, 한양대,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IQVIA라는 IT 회사의 두 가지 의료기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영향을 주었었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총 6가지의 외부 데이터에서 검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시작부터 이제 논문을 다 쓰는 데까지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표준화해 놓으면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할 때 추가적인 뭔가 다른 프로세싱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이제 인구 수준 추정, 역학 연구 파트입니다. 이제 BMJ랑 자마라고 굉장히 권위가 높은 의학 저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학 저널에 2010년 8월과 9월 정확히 반대의 결과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UKGPI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이용했을 때 한쪽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식도암, 위암과 관련이 없다 또는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어떠한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말 이 결과가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인데요. 어, 사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이제 다양한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봐야지만 결과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로 이 CDM 데이터를 이용해서 역학 연구를 진행한 페이퍼는 이제 Comparison of First Line Dual Combination Treatment in Hypertension이라고 고혈압 환자에서 이제 이제 약제를 병합요법을 시행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요법들 간에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들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국의 공대 샘플 코호트, 그리고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청구 데이터, 그리고 CEDM, CCA라고 하는 미국의 사보험 데이터를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이제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혜영 교수님 주도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서울대, 분당서울대, 아산병원 EMR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드로 사이아자이드라는 약과 넌 멜라노마 스킨 캔서의 피부암 간의 이제 상관성을 봤던 연구가 있었고요. 모두 데이터가 다 이제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환자들을 추출했고, 이 사이아자이드라는 약제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뚜렷한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은 어떤 용량과의 상관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셨었습니다. 2019년도 란셋에 실린 페이퍼 역시 이제 CDM 기반의 CDM 기반의 이제 오디세이 네트워크에서 진행했던 페이퍼였고요. 이거는 고혈압 환자에서 이제 다양한 약제들 간의 비교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했던 연구입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 한국, 독일,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고, 한국에서는 공대 샘플 코호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자마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렐러라는 약과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항혈소판 제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했었고, 이 당시에는 한국의 심평원 데이터, 그리고 IQVIA의 의무기록 데이터, 옵트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는 의무기록 데이터, 이제 미국의 의무기록 데이터 두 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공이 특별하게 신약인 이제 티카그렐러가 크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심평원의 급성 관상동맥으로 시술을 받았던 환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CDM으로 변환해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실용적 임상시험이라고 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어댑터블 트라이얼이라는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댑터블 트라이얼은 미국 전역에 이제 지금 설립되어 있는 CDM 네트워크, 피코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아스피린의 고용량과 아스피린 저용량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용적 임상시험, 프래그매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피코넷 CDM은 사실 오목 CDM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호 간의 변환이 가능하고, 피코넷 CDM이 오목 CDM으로 피코넷 CDM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오목 CDM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임상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는 환자들을 양 군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한 군은 아스피린 80ml만 먹이고 다른 군은 아스피린 300ml 먹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환자의 트리트먼트를 이제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런 것을 랜더미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랜더미제이션은 병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추적 관찰,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심근경색에 걸리는지, 뇌경색에 걸리는지, 또는 사망하는지, 이런 것들의 추적 관찰은 CDM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여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심혈관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런 임상시험은 수만 명의 환자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심혈관 쪽의 임상시험들은 보통 굉장히 대규모 임상시험들은 10,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워낙에 치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환자들의 아웃컴, 뭐 뇌졸중이라던가 심근경색이 워낙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70%, 뭐 30% 이상의 이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2015년도에 나왔던 스프린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에 대한 이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환자당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임상시험은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아스피린과 같이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제약회사가 어떤 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약제들의 효능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펀딩을 마련할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의 다양한 이제 디지털 인터벤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그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이제 임상시험 방식을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그 네이션와이드 CDM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용적 임상 시험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심사평가원이 같은 경우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 심평원의 전수 데이터의 공통 데이터 모델 변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2021년도 3월까지 이제 마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 신문 기사는 2018년도에 아산병원 박덕우 교수님께서 하셨던 인터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어댑터블 트라이얼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퀄리티 높은 프래그매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심평원의 또는 건보공단의 모든 환자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높은 퀄리티로 진행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이런 프래그매틱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디세이 6가지 목표, 혁신성, 재현성, 개방성, 공동체 정신, 협력 정신, 그리고 선행의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오디세이 네트워크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지키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원격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